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합니다. 강제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 거래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인데요. 재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달 말 식빵 가격이 평균 7.3% 인하하고 앞서 들기름 가격은 10% 넘게 내렸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민연금과 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좀비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 유지 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 사고에서 급발진 의심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자동차 협회가 설명회를 열고 급발진 주장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을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거래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개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제도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의 절감 효과, 보유세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선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수준에서는 실거래 가격 역전 현상 발생이 약 1% 내로 최소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자가 입력한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을 실거래 가격,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서 입증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늘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트가 식빵 가격을 평균 7.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뚜기는 들기름 가격을 10% 넘게 내렸고 CJ는 오는 19일부터 빵 제품 가격을 6.7% 낮춘다는 방침인데요.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이 성큼 다가오자 식품업계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SPC와 오뚜기,
혜태제과, CJ 푸드빌 등은 추석 연휴에 맞춰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SPC그룹 파리바게트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식빵 가격을 평균 7.3% 인하합니다. 오트식빵 등 건강식빵 대표 제품 3종이 대상인데 권장 소비자가 기준으로 200원에서 400원씩 내릴 예정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0월 30일까지 아메리카노 가격을 기존 2,8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1일부터 들기름 2개 제품의 가격을 10.5% 내렸고 혜태제과는 9일부터 계란과자와 사루비아 등 비스킷 3종의 가격을 6.7% 내렸습니다. CJ 푸드빌 뚜레쥬르는 오는 19일부터 크림빵과 앙금빵 등의 가격을 6.7%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는 데는 고물가의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출 액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를 느끼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거리의 가격이 일부라도 하락이 되면 지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없이 추석 장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롯데 웰푸드와 메일유업 등 식품업계 7개사와 대규모 할인전에 나섭니다. 일부 업체는 밀가루와 설탕 등 원가 하락세에 따라 제품 가격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노력이 다쳤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 회사들을 만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민연금과 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좀비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 유지 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58조 7천억 원, 운용사는 67조 원 규모입니다. 이들이 지분을 가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일본 공적연금처럼 자국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실제 GPIF의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 2010년 11.5%에서 지난해 24.7%로 13.2%포인트 늘렸습니다. 아울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을 신속하게 증시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선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합병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두산 측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금감원도 증권신고서 업무와 관련해 두산 측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의 추가 증권신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설명회를 열어 자동차 제동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급발진 사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발진 조작은 대부분 운전자 오조작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최근 급가속 현상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오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현상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올바른 대처 방안을 통해서 더 이상의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은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정말 막대한 국가 예산, 인력, 장비, 시간 등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러한 낭비 요소도 줄일 수 있는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서 급발진 교통사고 분석 기법과 자동차 브레이크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사고의 주된 원인과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급발진 의심 현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분은 인간의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브레이크 시스템 발표에서 자동차의 제동력은 차량 중량 및 속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설계되어 있다면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을 통해 제동 신호와 가속 신호를 동시에 보낼 때 제동 신호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어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자동차는 무조건 속도가 감소 및 정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더욱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도 감지하는 제동 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하나그룹이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습니다. 신설 지주 설립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명확히 나누며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보관인데요. 산업일보 김효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그룹이 계열사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하나는 계열사 사업구조 개편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신설 지주를 인적 분할해 방산과 항공우주 회사들과 이외의 회사들을 분리하면서 방산과 항공우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설 지주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래에는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가 100% 자회사로 있습니다. 크게 방산과 항공우주를 담당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산업 솔루션을 담당하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동관 하나 부회장과 손재일 하나 디펜스 대표가 이끌며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CCTV 솔루션, 하나 오션은 선박과 해양 방산 전문 기업입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하나비전 안순홍 대표가 이끌며 자회사로 AI 솔루션을 담당하는 하나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하나 정밀기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지난 2일 창립 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는데요. 오는 27일 분할 재상장 후에 하나비전과 합병해 새해부터는 사업 지주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대대적인 계열사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서면서 인사에도 대규모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하나는 지난달 말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8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이사 인사로 세대 교체와 경영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지난 7월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 여천 NCC 대표이사 인사를 실시한 데 이어 8월에도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경영 쇄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나오션의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희철 현 하나에너지 및 하나임팩트 대표가, 하나시스템 신임 대표이사는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맡았습니다. 하나임팩트 투자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내정됐는데요. 이 김동관 부회장은 주식회사 한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나임팩트 투자부문 이렇게 4개 계열사의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하나 파워시스템과 하나임팩트 사업부문, 그리고 하나에너지 등 계열사의 대표들이 변경됐습니다. 이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사의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됩니다. 네, 선박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지난해 하나의 일원이 된 하나오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해양 플랜트 사업이 커지면서 하나오션의 해양 플랜트 사업 상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해양 플랜트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네, 하나오션은 해양 플랜트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1일 하나오션의 모회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은 싱가포르 부유식 해상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다이나맥 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해양 사업 분야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멀티야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다이나맥 홀딩스는 현지에 2곳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 핵심 제품에 대한 탁월한 건조 능력을 갖췄습니다. 상반기에만 2,600억 원의 매출과 398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은 지난 5월 1,158억 원을 투자해 다이나믹 지분 25.4%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 때는 다이나믹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싱가포르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개 매수 절차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공시 후 오늘부터 시작되고 12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작년 하나오션 매출의 25%가 해양 플랜트 부문과 특수선 부문이었는데요. 이번 공개 매수 이후 해양 플랜트 사업 부문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병원과 병원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업계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5일 병원급 요양기관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를 포기한 보험금이 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병원과 전자의무기록 EMR 업계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 1단계로 시행 대상인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 중 참여를 확정한 병원은 283곳.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 능력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 47곳은 모두 참여하지만 EMR 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율이 부진합니다. EMR 업체가 시스템 개발 비용을 두고 보험업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EMR 업체가 서비스 이용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험사들의 부담이 연간 10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련 간담회를 열고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조속한 의견 조율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와 전송 대행기관 간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가 조속히 최종 의견 조율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실손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병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업계의 참여율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통가에선 아직 명절 선물을 고르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막바지 명절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휴식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선 전통놀이와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주말을 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통가는 명절 수요 공략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 속 실속과 가성비를 갖춘 선물 세트를 앞세웠습니다. 미처 추석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배송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SSG.com은 오늘까지 장보기 카테고리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떡볶이, 어묵, 김밥 등 분식류를 할인하는 푸드 쓱세일을 진행합니다. 명절 연휴를 홀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한 겁니다. 지마켓의 스마일 배송은 미처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오늘까지 마감 세일을 선보이고 11번가는 내일까지 월간 11절을 열고 효도 필수품으로 떠오른 로봇 청소기를 특가로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추석 명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은 야외 광장에서 추석을 테마로 한 하리보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고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윷놀이,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와 함께 보름달 사물놀이 공연을 펼칩니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중에도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장보기 당일 배송관을 소개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한가위 프로모션을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을 위한 면세점 이벤트도 눈길을 끕니다. 주요 면세점들은 팝업 행사를 비롯해 인기 브랜드를 입점해 새 단장하고 현대면세점은 외화 충전식 선불 카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전기차 충전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신개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BMW 그룹이 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인데요. BMW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충전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오늘 서울 중구 회원동에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형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차징 허브 라운지는 BMW 그룹에서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처음으로 연 공간입니다. 모든 브랜드의 전기차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로 BMW는 GS, LG그룹, 한국전력과 협업해 공간을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BMW 차징 허브 라운지는 BMW 그룹 내 최초로 선보이는 브랜드 복합 충전소로 전 세계 BMW에서 한국에 최초로 오픈하는 공간입니다. GS, LG 그룹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충전 사업자 GS 차지비가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급속 충전기 제작엔 LG전자가 참여했습니다. 추후 LG전자와는 로봇 충전 등 새로운 충전 기술을 개발해 충전 인프라에 적용한다는 방침. BMW 코리아는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선 처음으로 한국전력과 협업해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차량 정보를 인식해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플러그인 차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11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방 안전을 위해 충전구역에는 스프링클러를 3중으로 설치하고 열화상 CCTV, AVD 소화기, 소화포로 구성된 소방키트 등을 갖췄습니다. 올 연말까지 국내 전기차 충전소 중 처음으로 하부 냉각 소화 장치도 설치한다는 계획. BMW 그룹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2,100개의 공공 충전기를 확보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범 GS가 4세인 허재용 LNF 이사회 의장이 최근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총 10억 원 규모의 LNF 주식 매수에 나섭니다. LNF는 허 의장이 오늘 약 1억 원 규모의 LNF 주식 1,21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 의장의 보유 주식은 72만 326주에서 72만 1,536주로 늘어났습니다. 허 의장은 내년 6월까지 누적 규모 10억 원의 LNF 주식을 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LNF는 허 의장의 이번 자사주 매수 결정이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며 책임 경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NF 관계자는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며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